평면 첨부 파일, 참조 영상의 평면, 요거 중심으로 연습하는 건데요. 첨부 파일을 받으시면 참조 영상이라는 요거하고 요렇게 파트 파일하고 PDF 파일 요 두 가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받아 놓으셨으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투상과제를 하면서 이 참조 영상에 대한 것은 이미 사실은 맛을 좀 봤어요. 이미 좀 응용을 해보던 중이에요. 응용하던 중이었는데 열어보시면 요렇게 요 형상이 열릴 겁니다. 그죠? 요거에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요 상황에서 처음에 보시면은 요거 맞춰서 형상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찾으셨나요? PDF로 3페이지를 보시면 요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죠. 세 점을 지나는 참조 평면 만들기예요. 요거는 우리가 투상과제 할 때 많이 썼어요. 그죠? 세 점을 지나는 거. 한번 요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거 클릭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처 탭에서도 참조 영상으로 가셔서 기준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래놓고 제일 참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제일 참조 여기 꼭지점 제가 커서 가져다 댄 거 보이죠? 보이죠? 여기 보이죠? 요거. 자, 여기를 클릭해 줬고 두 번째는 또 여기죠. 여기 보이죠? 여기 꼭지점 여기 클릭해 줬고 세 번째 점은 이제 찾으시기 쉬우실 거예요. 몇 번 클릭해 보면 요거 꼭지점 찾는 거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케치 들어가는 식이었고 요거 연습해 봤으니까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만들어 놓은 거는 지워주세요. 다음 것도 연습하게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옵션으로 점과 선을 지나는 참조 평면. 자, 뒤에 있는 꼭지점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앞에 있는 요 모서리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이 예제는 그 피처의 모서리를 선택하지만 스케치되어 있는 직선도 가능해요. 자, 해봅니다. 역시 참조 영상의 기준면 뒤에 있는 꼭지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꼭지점 잡는 거예요. 여기 꼭지점 한번 잡아주고 앞에 있는 모서리 여기 잡는 거죠. 요거는 확대 안 해도 뭐 금방 찾으시겠죠. 자, 확인. 요렇게 평면 만드는 거였고요. 연습해 보셨으면 요거 바로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옵션을 또 가봅니다. 기승씨 할만하죠? 재미나죠? 표정은 재미난 표정이 아닌데? 자, 조금 따분하기는 할 거예요. 요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한 점과 한 면을 기준한 참조 평면인데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여기 꼭지점이죠. 요거죠. 근데 요거를 지나서 평면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두 번째로 면을 선택하는 순간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한 관계가 된다. 요거를 잘 관찰하시기 바래요. 자, 가봅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꼭지점을 요거 잡았습니다. 꼭지점 잡았어요. 두 번째로 요 평면을 클릭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1참조 꼭지점에 대해서는 일치라는 게 떴죠? 제2참조로 면을 잡았는데 면에 대해서는 평행이라는 관계로 정리를 해주네요. 그래요. 요 옵션으로 한번 평면을 만들어 봤고요. 지워주세요. 그 다음 옵션을 또 보는데요. 이번에는 면과 모서리를 지난다는 거는 첫 번째 제1참조로 요 면을 먼저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료 잘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요런 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힌지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요게 면이죠. 여기가 모서리죠. 요렇게 잡아주면 뭐가 생기는 셈이에요? 각도가 생기는 셈이에요. 요 두 개의 요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가봅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와서 1번 참조로 제1참조로 요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조로는 어디를 선택해요? 모서리 이렇게 선택해요. 보면은 요거 어떻게 돼 있어요? 에이, 쌤 뻥치시네. 이거 안 되는데. 에이. 자, 면에 대해서는 직각으로 구속이 잡혀 있죠. 두 번째 제2참조에 대해서는 일치로 잡혀 있어요. 그죠? 일치. 요거로 잡혀 있어요. 일치로 잡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로 바꾸냐면 이거를 각도라는 제1참조에 보시면은 평면과의 관계가 직각이 아니라 각도로 바꿀 수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거 각도 90도 요거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각도 입력하는 창에다가 45 엔터 해주세요. 허허, 면에 대해서 45도 기울어지나요? 요게 가능한 게 제2참조를 뭐를 잡아서? 모서리선을 잡아서. 이럴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면과 모서리는 서로 접해 있어야 되겠죠. 이 상황은 모서리가 면에 접해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기는 해요. 떨어져 있는 모서리를 써도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먼저 잡혀 있는 거는 직각이었던 것을 이거를 각도 버튼으로 바꾼다는 게 이거 포인트였어요. 현재 먼저 이렇게 잡으면 직각으로 잡혀 있지만 이거를 각도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하고 여기다가 원하는 각도 값을 넣어 주시는 거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참조 영상을 각도를 가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요거 하나 내면 재미나겠다. 좋아. 결정했어요. 어느 옵션을 낼지 하나 결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PDF 5페이지를 보시면 면에서 오프셋된 참조 평면 만들기가 있네요.
요거는 제일 참조로 요 평면을 선택하고 기본 값이 옵셋 평면으로 바로 거리 값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옵셋 평면이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참조로 이 면을 클릭해 볼게요. 면을 바로 클릭했어요. 자, 이거 제일 참조로 이 면을 바로 클릭하니까 참조 영상이 바로 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얘는 완전 정의가 바로 뜨고 거리라는 부분에 이 기본값 1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옵셋 평면이라고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평면 만들었으면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워주세요. 이렇게 만든 거. 근데 옵셋 평면 피처의 면일 때 말고 옵셋 평면 빠르게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참조 영상으로 만든 기준면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파트 파일마다 존재하는 정면, 우측면, 윗면 평면들은 요거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옵셋 평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해봤죠? 네, 요거 참조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요거는 개념이 얘 가지고 연습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곡선상을 통과하고 한 점의 수직인 참조 평면이라고 해서 이 모서리선을 지나면서 요 점을 통과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수직인 평면을 만들기 한다. 요런 것이 요 개념인데요. 요거 가지고 요 예제 가지고 이거 연습하면은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요거는 사실 스윕이라는 피처 생성 명령을 사용할 때 궤적과 프로파일 그리는 경우에 많이 응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제 가지고는 좀 적당하지가 않아서 요거는 세 파트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세 파트 실행해 주세요. 요거 반장님이 저번에 헬멧 만들기 하고 싶으셔서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스윕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솔리드 기능의 스윕 가지고도 좀 부족하고 곡면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고 말았죠. 요 머리 위에 요거.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스윕의 기능을 준비하기 위한 스케치들인데, 그거 할 때 참조 형상을 꼭 필요로 합니다. 자, 정면 평면을 선택해서 새로 스케치 들어갈게요. 정면 평면을 선택해서 나는 이렇게 헬멧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되는 형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쓸 때 스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정면 평면에 들어온 거는 자, 일부러 원점에서 띄어서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띄어가지고 이런 홀을 하나 그릴게요. 3.5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1번 잡고 여기 2번 잡고 여기 3번 잡고 해서 요런 형상을 그리기 위한 궤적을 그려볼게요. 은근슬쩍 스윕 기능을 설명하게 되는 셈인데, 아이고. 자, 요래 원점하고 상관없이 요렇게 피드백 안 뜨게 세 번째 점을 클릭했어요. 되셨나요? 자, 요거는 딴 거 할 거 없이 3.5를 일단 그리셨으면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가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요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디자인 트리에 있는 스케치나 피처 명령들을 이름을 써서 좀 구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1을 F2 펑션키 F2 눌러보세요. 요거 선택하고 F2 이렇게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죠? 또는 살짝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영어로 PATH 뭐 경로라고 한글로 쓰고 싶지만 한글로 쓰면은 또 한영 전환해야 되고 바로가기 기능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영문으로 그냥 쓸게요. 경로라는 의미에서 패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나는 스윕 피처를 만드는데 스윕 피처의 정의는 이 경로를 수직하면서 단면이 따라가면서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윗면 평면을 잡으면은 윗면 평면은 여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궤적하고 구속을 줘가지고 프로파일이 따라가게 단면이 따라가게 못 만들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요 곡선을 지나가면서 요 꼭지점에 수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참조 영상 갑니다. 기준면 갈게요. 제일 참조로 요 곡선을 선택하고요. 제2참조로 요 꼭지점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곡선을 지나면서 꼭지점에 수직인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해볼게요. 곡선을 지나죠. 두 번째로 꼭지점을 클릭하는 순간 수직이 되나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를 들어가 볼게요. 자, 면의 수직 보기. 뭐 간단하게 다각형 그리기 연습을 자주 안 쓰니까 다각형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닭벼슬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되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 다각형 선택하고 면의 개수는 3개 해가지고 뭐 내접 외접 상관없이 그냥 그릴게요. 자, 요거 클릭해서 파라미터는 3 넣어 주시고요. 임의의 지점 여기를 클릭해서 1번 잡고 2번 여기쯤을 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삼각형. 자, 요거 3 입력하고 중심 잡고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어서 삼각형 만들어 줬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요 밑에 편을 선택하셔서 얘는 구속 조건을 수평으로 한번 줄게요. 들어갔죠? 네. 자, 그런데 궤적에 맞춰야 돼요. 스윕을 사용하려면 기본이 요 단면이 얘를 따라가면서 계속 만들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구속 조건이에요. 구속 조건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요 꼭지점을 제가 클릭할 거고요. 그리고 이 근처로 살짝 옮겨 놓을 거예요. 곡선에 완전히 가까이, 너무 밀착하기는 아니고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근처로 놓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꼭지점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 곡선을 선택하면 관통이라는 아이콘이 뜰 것입니다. 요렇게였던가? 관통이라는 구속 조건이 뜰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콘 모양이 요렇게 해가지고 콕 찍히는 관통이라는 아이콘 뜨셨나요? 네. 자, 그러면 관통으로 요거를 요렇게 선택하면 선분 두 개는 깜장색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봤을 때 요 패스로 내가 명명한 것이 패스의 원호입니다 라고 선택 요소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한 거에 점 2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관통할 점으로 이렇게 기하 구석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수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속 조건이 서로 맞아져 있어야 돼요. 경로에. 그러면 스케치 종료예요.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하니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스케치는 2예요. 이거를 뭐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력하셔서 이 단면 스케치를 구분해 주셔도 돼요. 이게 수입의 프로파일이다, 단면 스케치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름 지으셔도 되고요. 요 스케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처 명령들을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수입이 있죠. 수입 보스 베이스 있죠. 요거 눌러 볼게요. 자, 요거 눌러 보면은 스케치 프로파일 옵션인 상태고요. 자, 프로파일 항목에 스케치 2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 곡선을 선택해 달라는 이 창에서 요거 입력 대기 중일 때 요 곡선을 선택해 보세요. 오, 그럴싸하지요? 박수.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던 거에서 곡선상을 통과하고 한 점의 수직인 참조 평면, 이 예제 상태로 그리면은 이게 좀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고, 이게 뭐하러 만들지? 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 모서리하고 요 꼭지점만 만들면 이렇게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수입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 예?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수입 기능에 솔직히 요 기능은 쓴다. 수입 기능에 여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라는 면에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곡면상에 인접한 창조 평면 만들기인데, 이거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시작하라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3D 스케치로 곡면상에 한 점을 찍어 놓을 것 이렇게 해놨어요. 자, 3D 스케치는 제가 여러분한테 최초는 비추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3D 스케치로 곡면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곡면상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평면을 정리해 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스윕이라고 파일을 저장하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로 되돌아왔고요. 스케치 탭을 누르시면 스케치의 기능도 2D 스케치가 있고 3D 스케치가 있어서 두 개 중에 우리는 3D 스케치를 선택할 거고요. 3D 스케치를 선택할 거고, 점 스케치를 선택해서 요런 데다 점을 하나 찍어 줄 거예요. 자, 무슨 스케치 선택한다고요? 3D 스케치. 스케치 도구 아이콘들은 비슷해요. 2D 스케치랑. 그죠? 자, 요 상에서 점 스케치 있죠? 요거 클릭해서 요 엣지 모서리에 요런 데다 하나 클릭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하나 찍어 줄게요. 제가 여기 찍은 거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스케치 끝났어요.
자, 이번엔 요 이야기 마저 보자면 곡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찍어놨던 3D 스케치로 찍어놨던 점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여기서는 그림을 안 해놨구나. 참 쏘리. 결과를 그냥 찍어서 봅시다. 자, 참조 영상에 피처 탭 누르셔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 요거를 또 실행을 하는데요. 제일 참조로 이 곡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곡면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요거. 그리고 제2 참조로 내가 찍어놨던 3D 스케치로 찍어놨던 이 점을 선택해 볼게요. 자, 갑니다. 곡면을 클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2 참조로 요 3D 스케치로 찍었던 점 클릭했어요. 제1 참조하고의 관계가 뭐로 바뀌었나요? 탄젠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점 스케치에 대해서는 일치 이렇게 됐나요? 네. 자, 요거를 살펴보는 거였는데 요거 두 개 지워 놓을게요. 3D 스케치로 연습한 점하고 평면은 지워 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당 떨어져 슈. 죽겠죠? 조금만 참읍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 자료에 대한 제가 마저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것도 역시 우리가 오토캐드로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여러분이 캐드로 연습했던 거를 제가 띄워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분 단면도 연습을 우리가 할 때 부분 단면도 그리기 참 이거 말고 축이었다. 아유 빨리 열어라. 축 도면을 우리가 연습한 적이 있죠. 그죠? 축 도면을 그리는데 키움 자리를 사용할 때 사실 우리가 방금 본 면에 대해서 정렬하는 요 기능을 검사하느라 이거 다른 파일들이 많이 열렸구나. 자, 그냥 요렇게 해서 열을게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그릴 때 이 평행키 홈이라면은 여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파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달 키홈이라서 그렇지는 않아요. 반달 키홈이라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도면들 중에 평행 키홈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도면을 같이 또 보여드려야 돼서 머리가 좀 아프죠. 아이스보다 기어박스 이런 거에 도면을 하나 봅시다. 자, 기어박스의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중인데요. 기어박스의 축 도면이에요. 요거를 3D 영상으로 이렇게 원통 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회전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통 영상으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키홈을 파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해서 여기서 파야 돼요. 국부투상에 그려진 것처럼 원통 영상에다 이거를 파내야 돼요. 근데 원통 영상은 곡면이에요, 평면이에요? 곡면이죠, 하윤씨, 그죠? 네, 크게 말해도 돼요. 곡면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D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곡면 형상이에요.
요거를 제1참조로 잡을 거고요. 윗면 평면을 써도 되지만 뭐 여러분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제2참조로 살펴보기 쉬운 게 요거니까 요거를 쓸게요. 제1참조는 요 곡면, 제2참조는 요 평면, 피처의 요 면, 평평한 면, 요거를 잡을게요. 그럴 때 제1참조에는 탄젠트로 정의가 될 것이고, 제2참조는 처음 뜨는 것이 수직으로 뜰 터이지만 얘를 평행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곡면에 탄젠트하게 접하면서 제2참조에 대해서 평행한 면이 생성이 되겠어요. 해봅니다. 자, 여백을 클릭해서 저는 해제했고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 제1참조로 요 곡면을 먼저 클릭해서 선택해요. 그죠? 탄젠트로 조건이 이미 들어갔어요. 제2참조로 요 평면을 선택했어요. 제2참조하고의 관계가 뭐래요? 직각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평행으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네. 요거 했는데 아 쌤 나 이렇게 됐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평면이 요 위에 안 만들어지고 아래에 만들어지시는 분 있으세요? 만일에 그렇다면 제1참조에 보면은 옵셋 뒤집기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보여드릴게요. 옵셋 뒤집기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만약에 이런 원통 영상에다가 내가 평면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공을 직선 홈으로 만들어서 돌출 컷으로 파고 들어갈 때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방금 우리가 연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살펴봤고요. 자, 요것이 우리가 그 참조 영상의 기준면 중심으로 요 자료를 가지고 쭉 몇 가지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